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금 금리가 높다고 해가지고 있죠. 함부로 예금을 제2금융권에 넣는 것은 한 번 더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주제. 그리고 흥국생명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같이 있죠. 재테크에 대해서 뭐 잘 모르는 이런 사람들은 더 모르죠. 저도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좀 비유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대부분 다 잘 아시겠지만 한 분이라도 모르는 분이 계실까 싶어가지고 채권 시장에 지금 뭐 흥국생명에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 이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고, 우리 소시민 입장에서 금리 1%더 준다고 해가지고 이 금융권에 함부로 돈을 넣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2금융권 흔히 말하는 저축은행 새마을금고에서 보면 신용대출을 얻으려고 했죠. 현재 가보면 대출을 잘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금을 한다고 하면 아주 친절하게 했죠. 고금리의 예금 상품이 많다고 지금 언론에 나오고 실질적으로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불과 한 6개월 전만 하더라도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예금 금리가 뭐 1%대 후반 2% 정도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 금융권에서 6% 예금이 나오죠. 6% 예금이 나오면 엄청난 겁니다. 자, 1억을 은행에 예치시키면 1년에 600만 원 나오고 한 달에 한 50만 원. 뭐 세금을 뗀다 하더라도 한 45만 원 이렇게 나오죠. 엄청난 돈이죠. 그럼 5억을 넣으면 600이니까 6천이 5억을 넣으면 6% 같으면 한 달에 한 250만 원, 세금을 떼고 나면 한 230만 원 자, 정도는 나올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목돈 5억을 이 고금리 상품 6%에 넣는데 좀 위험하다 하는 거. 물론 알고 계신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왜 그러냐? 자, 저축은행, 우리나라 저축은행 있죠. 지금 저축은행에서 뭐 저한테도 문자가 오고 하는데 6% 예금 금리를 해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근데 저축은행이 그동안 저축은행도 그렇고 보험사도 그렇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부동산 PF로 많이 이자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파트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상가 대출을 일으킬 때는 담보 물건을 잡고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립니다. 근데 부동산 PF는 앞으로 이 넓은 땅에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수익이 나면 그 수익금에 상당히 높은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저축은행에 돈을 빌립니다. 사실 이게 부동산 경기가 아주 좋을 때는 상관이 없었죠. 사실 그동안 한 10년 동안 생명보험사, 뭐 2금융권, 뭐 1금융권도 그랬죠. 그래서 대부분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PF로 인해 가지고 은행들이 수익이 상당히 좋았다 이거죠. 돈 장사를 잘 했습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안 좋다 보니까 분양이 안 되고, 즉 금리 인상으로 해가지고 분양이 안 되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 부동산 PF로 돈을 빌려준 이 자금을 회수를 못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저축은행이 파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축은행들도 지금 돈이 마르고 있다 이거죠. 돈이 마르고 있으니까 지금 6% 상품, 조만간에 제가 볼 때는 7% 상품도 예금 이자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예금자 보호제도가 5천만 원까지니까 원금하고 이자하고 합해서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뭐 괜찮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4,700만 원, 제가 볼 때는 한 4,500만 원 정도까지만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해 가지고 이렇게 예치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2011년도입니까? 2012년도에 부산저축은행이죠. 저축은행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장에서 열심히 일해 가지고 5년 10년 동안 열심히 모았던 1억 2억 그런 거금을 부산저축은행에 돈을 맡겨 가지고 5천만 원까지만 예금자 보호제도에 의해서 돈을 돌려받았는데,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제 지인이 부산저축은행에 큰 돈을 맡겼는데 6개월 정도, 보통 한 5, 6개월 정도 후에
내가 맡긴 만약 4,500만 원을 내가 돈을 맡겼다 이거죠. 근데 이 저축은행이 파산을 당하게 되면 적어도 5, 6개월 뒤에 돈을 회수할 수 있다 하는 거, 요 사실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금자 보호 제도가 있기 때문에 4,500만 원, 뭐 4,700만 원까지 가죠. 이렇게 예치했다가 혹시 이 저축은행이나 이금융권이 부도가 나면 바로 뭐 그 다음날 아니면 한 달 뒤에 돈을 주는 줄 아는데 실질적으로는 5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린다 하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고 여러분이 제2금융권 예금금리가 높은데도 일단은 한 4,500만 원 정도 좀 안정적으로 그렇게 분산해 가지고 넣는 방법이 안전하지 않겠는가. 아니면 뭐 돈이 많으신 분은 한 5억 정도 있으신 분은 뭐 4,500만 원 해가지고 한 10군데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한 2억 정도 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 3천만 원 혹은 한 2천만 원씩 해가지고 있죠. 여러 군데 분산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6개월 단위로 하는 게 향후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니까 현금을 굴리는 그런 방법으로 제가 볼 때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흥국생명 5억 달러 5억 달러 콜 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비유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흥국생명뿐만 아니라 뭐 DB보험입니까? 하여튼 흥국생명 지금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자, 흥국이라고 합시다. 자, 흥국이가, 자, 비유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흥국이가 자 10년 아파트 담보대출을 일으켰습니다. 10년 만기 6% 대출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뭔가 하면 한 5년 된 시점에서 상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6%로. 자, 6% 이자만 내고 5년 동안 다른 은행에서 또 대출을 일으켜 가지고 A라는 은행에서 돈 빌려는 만약 5억을 빌렸으면 5억을 갚는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5년 된 시점에서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 나머지 5년 동안은 이자를 10% 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동안 대부분 생명보험사는 10년 만기지만 5년 지나면 다른 은행에 돈을 빌려 가지고 대환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5년 된 시점에서 상환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상환을 했는데, 자, 그래서 다른 은행, 그러니까 A은행에서 10년 만기 이 담보대출을 일으켰는데 처음 5년은 6%, 그 다음에는 10% 혹은 뭐 15%였다 이거죠. 그러면 5년이 흘러가지고 B은행에 돈을 빌려가지고 A은행에 돈을 갚는다 이거죠. 그럼 B은행도 마찬가지로 10년 만기 해가지고 5년 지나면 다시 C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B은행에 갚고, 이렇게 그동안 흘러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5년 만기가 되면 다른 채권, 쉽게 말해서 다른 은행에 돈을 빌려가지고 갚는 게 우리나라에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관행이랍니다. 거의 99.9% 이렇게 흘러왔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콜 옵션 행사다 이렇게 하는데 이걸 하지 않겠다 이거죠. 왜 하지 않는가 하면 지금 대출이 불가다 이거죠. 흥국 입장에서는 어디 가지고 은행 가지고 대출을 하려고 하니까 대출을 안 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채권을 매입해야 되는데 흥국생명이 이 채권을 발행하는데 그 어떤 은행도 이 채권을 매입할 은행이 없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다른 은행 가지고 돈을 빌려 가지고 A은행 6년째부터 10% 내기가 아까우니까 6%짜리 대출을 빌려 가지고 A은행 대출을 대환을 하려고 하는데 그 어떤 은행도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원래 최초 계약했던 10년 동안 이자를 2배 물고 그냥 그대로 가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만기까지 대출을 연장하는데 10%까지 내더라도 지금 다른 데서 돈을 빌릴 수가 없으니까 흥국 입장에서는 그냥 그대로 가겠다. 즉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 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지금 전 회사채, 생명보험사, 뭐 채권시장은 사실 돈이 마르고 있다 이거죠. 돈이 마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 제2금융권도 그렇고 제1금융권도 돈이 지금 회진이 잘 안 되죠. 저 같은 경우도 채권시장에 대해서는 그다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최근에
흥국생명이 마진콜을 행사하지 않겠다. 이 의미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뭐 여러 인터넷으로 서핑을 해보니까 쉽게 설명하면 흥국이가 10년 동안 아파트 담보대출을 일으켰는데 5년 동안은 6%고 5년 이후로는 10%다. 그러면 5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다른 은행 가가지고 다시 대출을 일으켜 가지고 대환을 한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그동안 우리나라 금융 생명보험사가 흘러왔는데 그 어떤 은행도 대출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나머지 이자를 2배 내더라도 계속 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지금 우리나라 채권 시장이 상당히 어렵다 하는 거죠. 돈 회전이 안 되고 돈줄이 마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개인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지금 보험사, 금융도 그렇고 다 돈이 부족한, 돈이 씨가 마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는가 하면, 자, 개인도 대출을 갚지 말고 여유자금을 확보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흥국생명이 있죠, 5억 달러 정도는 갚을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빚을 갚지 않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길동이라는 사람이 만일에 4억 대출을 일으켰다 이거죠. 여유자금이 5천만 원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어떤 사태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니까 이 4억 대출 일으킨 데 대해서 5천만 원을 제가 볼 때는 상환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출 이자가 설사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유자금으로 5천만 원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5천만 원 중에서 한 1,000만 원 정도는 CM에 넣어놓고 나머지는 1금융권 혹은 안정적인 은행에 6개월 단위로 예금을 넣어두는 게 급박한 상황에, 비상적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예금금리가 지금 6% 시대 함부로 많은 목돈을 넣어서는 안 된다. 최소 예금자 보호가 되는 한 4,500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넣고, 그것도 분산해서 그렇게 넣어야 되고, 만일 그 은행이 부도나게 되면 한 5, 6개월 정도 후에 내 원금과 이자를 찾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 그리고 흥국생명을 통해 가지고 개인도 대출을 굳이 갚지 마시고 여유자금을 확보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지금과 같은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가 아니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